네, 안녕하세요. 저는 열매국어학원에서 보성고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사승훈입니다. 네, 이번 주에 이제 많은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제 졸업고사, 중학교의 마지막 시험을 잘 보고 있을 텐데요. 이렇게 좀 졸업고사가 잘 마무리되면 이제 많은 중학교 3학년 학생분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께서도 내년 2026년에 입학하게 될 고등학교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보실 텐데, 이 고등학교 입학하시기 전에 좀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랑 그다음 내가 들어가게 될 고등학교가 각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다음 정보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이제 보성고 국어 전문학원 열매 국어에서는요, 그렇게 좀 보성고 국어에 대해서 혹은 보성고 전체적인 내신에 대해서 좀 정보를 알고자 하시는 학생분들이랑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보성고 예비 보성고 1학년 내신 길라잡이 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목차에 대해서 첫 번째로 설명드리면, 가장 먼저 좀 보성고등학교는 어떤 고등학교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국어 전문 학원이지만 그래도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보성고 수업을 하면서 좀 영어랑 수학에 대해서도 많이 학습을 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국어 공부만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학생들과 시험 끝나고 나서 전체적으로 상담을 진행하는데, 그때 상담하면서 학생들에게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냐, 수학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서 같이 전반적인 학습에 대한 관리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글을 통해 얻고, 그다음에 글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알아낸 알아낸 보성고 영어 수학에 대한 정보까지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겠죠. 보성고 1학년 국어 내신은 또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이런 보성고 국어 특징에 맞춰서 저희 열매국어학원에서는 어떻게 보성고 1학년 국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가장 첫 번째로 보성고등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학부모님뿐만 아니라 학생분들도 가장 관심 가질 만한 학업 분위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대학 진학률, 마지막으로는 보성고의 전반적인 내신 등급 컷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업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요, 좀 대부분의 학생들이 모두 다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성고가 지금 이따가 내신 등급할 때도 말씀드릴 텐데, 원래는 한 250명, 240명 정도가 이제 한 학년 정원이었는데,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270명, 280명이 됐다가 올해 2025년에는 299명으로 약 300명이 된 보성고거든요. 근데 그 300명의 학생들을 다 본다면 전체적으로 다 열심히 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성고가 이제 운동부도 유명해가지고 이제 운동부를 같이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 운동부 학생들도 이제 서울 체대 같은 이제 좋은 대학교를 위해서는 내신을 더 관리해야 돼서 그 운동부 학생들까지도 같이 열심히 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요. 그렇다 보니까 좀 내신 경쟁이 아무래도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제 보성고 같은 경우에 방학 때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국어, 수학, 영어 전반적인 과목에 대한 방과후 수업을 학교 선생님들께서 직접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수업에서 이제 좀 학생들이 자신들이 부족했던 부분을 많이 보완해가지고 1학기 때보다 2학기 때 좀 전반적으로 평균 점수와 등급컷 자체가 다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방과후 수업뿐만 아니라 학교 수업에도 정말 열심히 참여할 정도로 대부분 학생들이 정말 좀 공부를 많이 열심히 한다라는 게 이제 보성고의 학업 분위기고요. 두 번째는 대학 진학률인데, 4년제 대학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40.8%, 이 작년에는 이 정도 대학을 다 갔었고요. 마지막으로 내신 등급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5등급제로 바뀌었죠. 5등급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1등급 컷 같은 경우에는 보통 90점대 초반에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등급 같은 경우는 80점대에서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등급 같은 경우에는 한 68점, 아니면 한 50점까지도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아무래도 1학기 때 좀
등급 컷은 이 정도인데 2학기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과 후 수업이나 좀 학생들이 방학 때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게 있어요. 아무래도 1학기 때 보성고 시험을 보고 나서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이제 좀 긴장감이 생기게 되면서 방학 때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로 인해서 좀 2학기 때 등급 컷이 좀 오르고요. 그 다음에 그와 더불어서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이렇게 방학 동안 열심히 하는 걸 알다 보니까 2학기 시험에서 조금 더 어렵게 출제를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보통 등급컷 같은 경우에는 90점대 초중반에서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좀 상위권 학생들과 중상위권 학생들이 내신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딱 1등급 학생들 라인이 정해져 있기보다는 1등급 학생들도 조금 방심하면 바로 2등급, 3등급으로 떨어지게 되고, 반면에 2등급, 3등급 학생들도 포기하지 않고 기말고사 대비나 아니면 방학 동안에 더 열심히 공부한다면 충분히 1등급까지도 오를 수 있는 게 보성고 시험이기 때문에 이 점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보성고 전체적인 국영수에 대한 특징을 말씀드릴 텐데, 우선은 국어는 객관식 24문제, 서술형 6문제 구성으로 총합 30문제입니다. 네, 30문제다 보니까 좀 학생들에겐 부담이 될 수 있는 문항 구성이에요. 왜냐하면 50분 동안 30문제를 다 풀어야 되는데 그 30문제 중에서도 6문제가 다 서술형 문제고, 네, 보성고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문제에서 그냥 하나의 단답형의 문제만 쓰는 게 아니라 서술한 긴 문장으로 서술해야 되는 문제도 나오고, 그다음에 빈칸을 뚫어놓거나 아니면 서술형 문제에서도 여러 소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조금 이 서술형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이 막상 50분 동안 시험을 풀 때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푸는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옆에 써놨던 것처럼 시간 관리 및 풀이 전략이 필요한 게 바로 동북고 국어 시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풀이 전략은요,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네, 풀이 전략이 지금 1번부터 30번까지 있을 때, 그러니까 1번부터 30번까지 순서대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네, 본인이 좀 자신 있어 하는, 뭐 문학을 좀 더 자신 있다 하면 문학부터 풀거나, 아니면 비교적 난이도가 쉬운 화법과 작문부터 문제를 푸는 식으로 좀 풀이 전략을 짜가지고, 네, 시험을 보는 게 중요하고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좀 매년 출제 경향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근데 매년 본다면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어렵고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어려워지는 게 바로 보성고의 영어 시험이다. 이런 거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학생들이 직접 영작해내는 응용력과 더불어서 학생들이 이제 영어 문장을 보고 문맥을 파악하는 논리력까지 요구하는 게 바로 보성고의 영어 시험이고요. 마지막으로 수학 같은 경우에는요, 이 국영수 중에 가장 좀 상위권과 중위권의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특히나 이 보성고에서는 이제 교과서에서만 시험이 나온 게 아니라 학교 부교재가 시험범위에 같이 포함되는데, 이 부교재에서 다양한 심화 변형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이 부교재에서 나오는 심화 변형 문제에서 얼마만큼 점수를 확보하느냐가 상위권으로 갈 수 있는 가장 키워드다, 중요하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보성고 1학년 국어 내신은 또 어떻게 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성고 국어는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시험 범위부터 말씀드리면 시험 범위가 좀 많습니다. 네, 교과서뿐만 아니라 그해 봤던 학력평가, 그 다음에 학교에서 나눠주는 학교 프린트가 시험 범위에 나오는데, 근데 여기 보신 것처럼 제가 학교 프린트에 볼드칠랑 밑줄을 같이 쳐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 가지 시험 범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학교 프린트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프린트에서 이제 문법, 문학, 다양한 기본 개념이 설명이 나올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학교 프린트엔 다양한 예시도 나와 있거든요. 그 예시가 시험 문제에 거의 유사하게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 프린트를 얼마만큼 공부하냐가 이제 중요한 게 바로 보성고 국어 시험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교과서, 학력평가, 학교 프린트 이 세 가지 중에 상위권 변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학교 프린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 수업이랑 방과 후 수업을 되게 열심히 듣는다 했는데, 학교 수업을 당연히 열심히 더 들어야 되는 게 바로 이 학교 프린트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다 보니까
꼭 학교 프린트를 소홀하게 공부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 범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학 30%, 문법 30%, 화법과 전문 15%, 독서 25%로 문학과 문법의 비중 좀 큽니다. 이 문학과 문법 둘 중에 조금 더 비중이 큰 거는 문법 파트이고요. 문법 파트에 동일하게 볼드체랑 밑줄을 쳐놓은 게 이 네 가지 시험 범위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어렵고 많은 학생들이 좀 큰 어려움을 겪고 그다음에 상위권 변별에 큰 영향을 주는 게 바로 문법 파트입니다. 이 문법 파트에서 정말 엄청나게 고난이도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지엽적인 문법 개념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꼭 잘 공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원래 보성고가 그렇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좀 특이한 점이 문학에서 외부 지문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법뿐만 아니라 이제 올해부터는 좀 문학에서도 외부 지문이 나오면서 이 문학도 상위권 변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네 가지 중에 그나마 조금 비교적으로 난이도가 쉬운 파트가 화법과 작문과 독서입니다. 화법과 작문과 독서 파트는 보통 학력평가에서 시험 범위 나오는데 학력평가에는 지문이 큰 변형 없이 그대로 출제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학생들 입장에서는 본문만 지문 내용만 꼼꼼하게 미리 공부를 했다면 시험 문제에서는 큰 어려움 없이 잘 풀 수 있고요. 뒤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까도 풀이 전략에서 말씀드렸을 때 비교적 쉬운 난이도 큰 변형이 없는 화법과 작문이랑 독서에서 좀 최대한 점수를 확보하고 가는 게 보성고 국어시험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다음 시험 출제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1학기 때는 객관식 27문제, 서술형 3문제가 나오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학생들이 이제 여름방학 때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 전체적인 실력이 좋아지다 보니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2학기에선 서술형 문제 좀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이 점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보성고 국어 시험의 주요 특징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문항수가 되게 많다는 겁니다. 특히 서술형 문제가 되게 많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단답형이 아닌 긴 문장으로 써야 되는 서술형 문제와 더불어서 좀 소문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의 시간 관리가 되게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법과 작문, 독서와 같은 비교적 쉬운 난이도부터 문제 푸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으로는 문학 기본 개념어를 되게 중요시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들어가게 된다면 학교에서 문학 기본 개념어와 관련된 프린트를 주시는데 그 프린트만 정말 열심히 오랜 기간 동안 수업을 해주십니다. 그만큼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 기본 개념어를 되게 중요시 생각하시고요. 이때 1학년 1학기 때 배웠던 문학 기본 개념어가 1학년 2학기 때까지 계속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1년 내내 1학년 1년 내내 이 문학 기본 개념어와 관련된 문제가 꾸준히 출제되니까 보성고 학생들이라면 이 문학 기본 개념어와 관련된 개념은 확실하게 공부하고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성고 실력별 학습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학생별로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어떻게 학습 전략을 짜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첫 번째로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학에서 외부 지문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에서도 상위권 변별을 하고 있는데 그 외부 지문이 그냥 아무 생뚱맞은 관련이 없는 이 외부 지문을 출제하기보다는 시험 범인의 작품의 주제와 혹은 작가와 좀 관련 있는 외부 지문이 나옵니다. 만약에 혹시 이 시험 범위 김수영 시인의 작품이 들어갔다면 김수영 시인과 관련된 외부 지문이, 그러니까 김수영 시인의 또 다른 작품들이 외부 지문 나오고요. 그다음 그 김수영 시인의 작품과 주제와 비슷한 다른 작품들이 같이 또 외부 지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외부 지문을 잘 대비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꾸준한 서술형 문제 대비가 필요합니다.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답형 문제도 있겠지만 소문제도 있거든요. 이렇게 소문제가 있는 거는 장점이 뭐냐면 그 소문제별로 부분 점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조금 나 이거 서술형 문제 봤는데 나 이거 아예 모르는 거 아닌데 100%좀 이렇게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 라는 생각에 그래 100% 다 못 쓸 것 같으면 그냥 아예 쓰지 말자 라는 좀 완벽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렇기보다는 본인이 아는 걸 최대한으로 쓰는 서술하는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서술형 문제에서는 최대한으로 부분 점수를 확보하는
그런 특징을 가져가야 되고요. 그럼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랑 학교 프린트에 있는 기본 개념, 그 다음에 예시 작품, 선집까지 꼼꼼하게 학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 프린트에 있는 예시 작품과 그 선지가 좀 유사하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 이 점을 꼭 기억해가지고 이 점까지 되게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하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문학과 문법 을 바로 공부하기보다는 먼저 비교적 쉬운 학력평가의 화법과 장문이랑 독서 지문부터 좀 꼼꼼하게 학습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으로는 학교 프린트에 있는 문학 개념어를 꼼꼼하게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학 개념어와 관련된 문제가 적으면 2문제, 3문제 나오고요. 많으면 5문제 가까이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문학 개념으로 꼼꼼하게 기억해 두고 그다음에 그 다음으로는 이제 교과서 내에 문학 작품과 문법 개념을 좀 공부하는 식으로 단계별로 좀 학습 전략을 짜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전체적인 보성고 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수학에는 특징, 전반적인 내신에 대한 특징을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러면 이런 보성고 국어 시험 특징에 맞춰서 저희 열매국어에서는 어떻게 보성고 1학년 국어 수업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총 4단계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개념 분석 수업, 두 번째는 주간, 월간 테스트, 세 번째는 꼭풀 모의고사, 마지막 네 번째는 1대1 클리닉 수업인데요. 먼저 개념 분석 수업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좀 당연한 소리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개념 분석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당연한 그 개념 분석 수업이 아니라 보성고에 맞춤 개념 분석이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성고가 그동안에 기출 문제가 있는데 그 기출 문제를 분석해가지고 보성고에서 문학은 여기를 되게 중요히 생각하시는구나, 문법은 어느 개념을 되게 중요히 생각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기출 봤더니 2023년 기출에서는 여기 파트가 시험에 나왔었고 2022년 기출에서는 여기 파트가 시험 문제 나왔었네, 이런 식으로 좀 보성고 1학년 국어 시험에 맞춤형으로 개념 분석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념 분석 수업하는 걸 듣다 보면 학생들한테 그 얘기를 이거 너네 몇 년 전에 나왔던 문제였어, 이거는 작년에 나왔던 개념이었어, 그러니까 잘 기억해 놓, 이거 작년에 이거 나왔었는데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틀려가지고 상위권 변별에 되게 중요했던 개념이야, 이런 식으로 좀 보성고 국어 시험에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나온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분석 수업을 진행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수업 테스트, 마무리 테스트, 클리닉 테스트 등 다양한 시험을 좀 봅니다. 그러니까 좀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힘들 수 있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시험 수업하기 전에 일찍 와가지고 시험 하나 봐야 되고 그다음에 수업이 다 끝나고 나서 그 당일에 배웠던 또 내용으로 테스트를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클리닉 수업도 와가지고 테스트를 봐야 돼가지고 그래서 보통 일주일에 최소 3개에서 4개 정도의 시험을 꾸준히 봐야 됩니다. 이렇게 매주 꾸준하게 시험을 보는 이유가 학생들의 좀 학업 성취도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국어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의 수업으로 다 학생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꾸준하게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꾸준하게 학생들이 공부할 때 이 학생은 지금 기본 개념은 어느 정도 이해했네, 그럴 경우에는 심화 개념을 좀 공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자료를 줘야 되겠구나, 혹은 이 학생은 기본 개념이 아직 다 이해가 부족하구나, 그럼 기본 개념에 대한 문제를 좀 더 줘야 되겠구나, 라는 식으로 학생들의 개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좀 학업 성취도 파악을 하기 위함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가장 좀 크다 생각하는데 학생들이 시험 대비를 보통 짧으면 한 달, 길면 2달 정도를 가져가는데 보통 이렇게 2달 정도 이렇게 시험 대비를 가져가다 보면 학생들이 중간에 살짝 긴장감이 풀립니다. 공부 시험 범위 다 끝났는데 웬만한 문제 다 풀었고 근데 아직 시험은 좀 남았네 라는 생각, 좀 여유 있네 라는 생각에 학생들이 조금 풀어질 수 있는데 그렇게 풀어질 때마다 매주 테스트를 봐가지고 너 완벽하지 않아, 너 지금 100% 다 이해 못했어, 이런 식으로 좀 학생들에게 꾸준하게 좀 긴장감을 줘가지고 학업에 대한 좀 의지를 계속 가져가는 식으로 시험을 보고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저희 열매국어만의 좀 큰 특징인데 꼭풀 모의고사를 진행합니다. 이 꼭풀 모의고사는 학생들의 이제 실전 대비용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오고 나서 이제 제일 첫 번째로 50분 동안 서른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이 실전에 대한 연습이 부족해가지고 정말 문제만 풀고 OMR 마킹 못하는 경우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런 실전 대비를 위해서 좀 실전 연습할 수 있는 꼭풀 모의고사를 진행하는데, 이 꼭풀 모의고사는 단순한 시험지가 아니고요. 보성고 1학년 국어 시험지랑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폰트, 똑같은 이제 스타일로 시험을 보고요. 그다음에 이게 외형만 똑같은 게 아니라 내용에서도 정말 똑같습니다. 그래서 좀 보성고 국어 시험과 높은 적중률을 보여주는 꼭풀 모의고사를 봐가지고 학생들의 실전 연습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이 이제 저희 네 번째 특징이 저희 열매국어의 가장 자랑이라 볼 수 있는데 1대1 개별 클리닉 수업입니다. 네, 저희 열매국어에서는 소수 인원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10명이고요. 10명 이상 넘어갈 건 분반을 진행하는데, 그 이유가 제가 학생 한 명 한 명에 다 집중할 수 있는 게 좀 10명이 딱 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명 한 명에 집중해가지고 이 학생은 지금 여기가 부족하네, 문학이 부족하네, 문법이 부족하네, 이 친구는 지금 문법은 좀 확실히 잘 잡힌 것 같으니까 그러면 문법 기본 개념이 아니라 좀 심화 개념을 이제 지엽적인 개념에 대한 숙제를 줘야 되겠구나 라는 식으로 좀 개별적인 학생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간 테스트뿐만 아니라 이제 꼭풀 모의고사를 봐가지고 학생들의 성취도를 파악해서 이 학생에 맞춰서 개별적인 피드백과 개별적인 숙제를 주고 그 숙제를 검사하는 게 바로 1대1 개별 클리닉 수업이고요. 이 클리닉 수업은 정규 수업 외에 평일에 한 번 더 와가지고 저랑 개별적으로 짧으면 한 30분에서 길면 2시간 정도 진행하는 게 저희 클리닉 수업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11월이긴 하지만 지금 이제 보성고 같은 경우에는 좀 전반적으로 문학과 문법에 대한 개념을 미리 좀 공부하고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열매국어에서는 예비 보성고 1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예비 고1 국어 수업을 준비했는데 11월 9일 일요일 오전 10시에 개강하고요. 오전 10시,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반까지 정규 수업을 진행하고, 수업 구성 같은 경우에는 매주 일요일날 정규 수업을 진행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 수, 목에 1대1 개별 클리닉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럼 이때 예비고일 수업 때 어떤 내용을 수업할 거냐? 고등학교 입학 전에 좀 알고 있어야 되는 문학 기본 개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필수 문학 작품을 한번 쭉 공부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고등학교 문법에 대한 개념, 의문과 의문의 변동부터 중세국어까지 좀 전반적인 기본 개념을 같이 공부할 예정입니다. 제가 언제나 좀 이 설명회를 직접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제일 좀 편안함을 가져왔는데, 이렇게 꼭 영상을 준비하거나 그러면 저도 모르게 혼자 하다 보니까 뭔가 조금 더 긴장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제가 말이 빨랐거나 아니면 설명을 좀 이렇게 하신 걸 수도 있는데, 만약에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고 좀 더 보성고 1학년 국어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열매국어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바로 상담 도와드리고요. 저희 네이버 블로그나 유튜브를 들어가 보시면 보성고 1학년 국어에 대한 정보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성고 국어 전문학원 열매국어에서 보성고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사승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